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3일 태국 뉴스입니다. 매일 도로 위에서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는 배달 라이더들.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 많았는데요. 태국 정부가 이들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배달 라이더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태국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라이더 대표들이 참여하는 전담 특별팀을 긴급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이들을 사회보장 시스템에 무조건 편입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앞으로 1년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라이더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서 디지털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기 위해 국가적 걸림돌로 꼽혀온 공공부문의 부패 척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민간 부문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사정당국 수장들과 재계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반부패 공조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 조건인 청렴도 분야에서 OECD 기준을 충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반부패위원회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허가 시스템을 전면 디지털로 전환하고 공무원 개인의 자의적인 재량권을 줄이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사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 태국이 2028년까지 OECD 회원국으로 당당히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비극 중 하나인 2010년 레드셔츠 일열 진압 참사가 발생한 지 16년이 지난 가운데 방콕 도심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방콕 라차프라송 교차로에 모인 수많은 시민과 청년 운동가들은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촛불을 밝히며 민주화 영령들의 뜻을 기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대학생들이 준비한 정치 풍자 연극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학생들은 연극을 통해 당시 민간인 99명이 숨진 대참사의 공소시효가 이제 단 4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최고위 관계자들이 처벌을 피해갔던 과거 딱바이 참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법부와 특수수사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매년 이 자리에 모여 싸울 것이라며 권력자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동 말 지정학적 위기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태국 재계가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태국 금융재계연합체인 민간 3대 기구 공동위원회는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태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최대 0.8%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동 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이 생기면서 태국 수출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지만 정작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어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는 가구와 산업계의 생존을 위한 5대 긴급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건의안에는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허가 연장과 등록 절차 간소화, 그리고 잦은 오류를 일으키는 온라인 취업 허가 시스템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주변국 중심의 인력 도입 채널을 넘어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으로 인력 송출국을 다변화해 달라는 구체적인 제안도 내놓았는데요. 재계는 인력 부족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중소기업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행정 조치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태국 경제가 중동발 전쟁 장기화라는 거대한 악재를 만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주저앉을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시암상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올해 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조정했는데요. 이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 덕분에 최악의 파국은 면한 수준이지만 지난해와 재작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중동 전쟁의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년 만에 최고치인 2.9%까지 치솟았고 원가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항공권 가격 폭등과 안전 우려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마저 줄어들면서 올해 관광객 전망치도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서민 물가를 잡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 달부터 4천억 밭 규모의 긴급 특별 자금을 시장에 순차적으로 풀 예정입니다. 한편 태국중앙은행은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3.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연 1% 수준에서 동결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선까지 치솟으면서 태국 제조산업계의 체감 경기가 크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태국 산업연맹은 지난달 산업신뢰지수가 85.3을 기록해 전월보다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리터당 45바트를 돌파한 데다 기름값을 방어할 국가 석유기금마저 바닥을 드러내면서 기업들의 생산 원가와 물류비 부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상보험료와 해운 운임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수출길도 좁아진 상황인데요. 연맹의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사항 역시 에너지 가격 폭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기업들이 값비싼 전기 대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수입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바이오 연료를 표준 연료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실질적인 서포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최근 추진해 오던 60일 무비자 체류 혜택을 전격 취소하고 기존의 30일 기준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다 국가 안보와 실질적인 경제 실익을 먼저 챙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수라타니 등 주요 관광지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보통 한 달 미만으로 머물기 때문에 타격이 없는 반면 태국인 명의를 내세워 세금도 내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던 외국인 자본을 퇴출할 좋은 기회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서양인 배낭 여행객과 장기 체류객이 몰리는 매홍손 빠이 지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빠이 방문객의 15%를 차지하는 장기 체류객들이 비자 문제로 이탈할 경우 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수라사 관광체육부 장관은 앞으로 비자 발급 심사정책위원회를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비자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대대적인 누진제 형태로 개편됩니다. 평소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태국 에너지규제위원회는 치솟는 발전 원가를 반영하고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4가지 요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서민층 보호를 위해 월 200유니까지는 유닛당 3밭 이하의 저렴한 단가를 유지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인데요. 특히 에어컨 가동 등으로 월 사용량이 401유닛을 넘어서는 고소비 가구의 경우 유닛당 최대 1밭 이상이 인상돼 그야말로 요금 폭탄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7월 고지서부터 곧바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18일 미얀마 남부해안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3의 지진으로 태국 방콕 도심의 고층 빌딩이 흔들리는 등 곳곳에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방콕과 치앙마이 등 여러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지만 정작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당국의 항의가 잇따랐는데요. 이에 대해 태국 기상국은 해외 육지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 규모 6 이상일 때만 문자를 발송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지진은 통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나 추가 여지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난당국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공포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진동이 감지된 지역의 피해 여부를 정밀 조사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유명 국립공원인 카오야이 인근의 청정관광지 천연 용출수 온천이 대대적인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전면 폐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콘나차시마 무시 지자체는 연간 200만 명이 찾는 이 온천 관광지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다음 달 8일부터 약 4,400만 밭 규모의 대규모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관광협회는 장기 토목 공사 과정에서 아름드리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온천수의 원천이 파괴되거나 막힐 위험이 크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공사 잔해물이 인근 강으로 유입되면 천연 보호종인 물도마뱀을 비롯한 주변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공사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환경사의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조만간 나콘나 차시마 지사에게 공사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식 항해 서한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나콘나 차시마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50대 남성이 숨진 데이어 도심 곳곳에서 유기견들의 추가 감염이 확인되면서 지역 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감염 우려가 제기된 곳은 군 병원과 철도역, 국립공원, 군부대 관사 등이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인데요. 역학조사 결과 한 구역에서 유기견에게 다리를 물린 54세 남성이 공수증 등 전형적인 광견병 증세를 보이다 결국 숨졌고 인근의 다른 구역에서도 감염된 유기견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즉시 감염된 유기견과 접촉한 동물들에게 긴급 백신을 접종하고 발병지 반경 5km 이내를 가축 전염병 구역으로 선포해 한 달간 동물의 이동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광견병의 경우 증상이 발현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만큼 동물에게 살짝 긁히거나 물린 상처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달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방콕 도심 한복판에서 화물 열차가 시내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아 최소 8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먹가잔 공항철도역 인근 철길 건널목에서 일어났는데요. 극심한 정체로 철로 위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화물 열차가 들이받았고 충돌 직후 버스에 불이 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사고 당시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오지 않아 영무원이 과실 혐의로 체포됐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기차를 몰던 기관사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대형 열차를 모는 기관사가 마약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태국 사회는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방콕시 당국은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버스 운영사 측을 통해 사망자 1인당 150만 바세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포함된 범죄 조직이 불법 입국한 중국인들을 납치해 감금한 뒤 거액의 몸값을 뜯어내다 경찰에 붙잡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태국 사케어 왕손분 경찰서는 직권남용과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현직 고속도로 경찰대원과 일선 경찰서 소속 경장 등 현직 경찰관 4명과 민간인 공범 1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미입국한 중국인 5명을 적발한 뒤 경찰서로 압송하는 대신 무허가 주택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수갑을 채운 채 1인당 $10,000의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모바일 메신저로 이민국에 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면서 덜미가 잡혔는데요. 체포된 현직 경찰관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사법당국은 공권력이 개입한 이번 사건을 엄중 처벌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파타야의 한 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태국 정부가 피해 관광객들을 돕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관장하는 수파맛 장관은 화재가 발생한 파타야 선데이 JA 플러스 호텔 현장에 긴급 전담 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와 보상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외국인을 포함한 투숙객 240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4명이 다쳤는데요. 정부와 호텔 측은 부상자들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화재 이후 불안감으로 예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투숙 예정자들에게는 숙박비를 100% 전액 환불해 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할 전담 직원도 배치했는데요. 현재 과학수사센터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0% 천연 성분이라고 소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던 무허가 염색약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자 태국 경찰과 보건당국이 전격 소탕 작전에 나섰습니다. 태국 소비자보호범죄수사국은 한 대형 물류창고를 급습해 시중에 불법 유통되려던 무허가 수입 염색약 2,000여 개를 전량 압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화학물질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광고를 믿고 구매했으나 사용 후 두피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흐르는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태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배송만 시키는 수법을 쓴 중국인 밀수 자본가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물류 경로를 역추적해 숨은 주범과 배후를 반드시 검거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유명 일본식 라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직원이 손님이 입을 댄 음식을 다른 테이블에 그대로 다시 서빙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방콕의 대형 쇼핑몰 매장에서 잘못 나온 라면의 국물을 한 차례 떠먹었는데 매장 매니저가 이 그릇을 그대로 들고 다른 손님에게 서빙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비난이 쏟아지자 본사 측은 성명을 내고 직원의 착오가 있었지만 실수를 인지한 즉시 사과하고 문제의 라면은 폐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소비자는 본사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며 통화한 녹취록과 환불 송금증 등을 전면 공개하며 즉각 재반박했습니다. 사측이 대외 성명서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향후 매장, 해소회로 화면 공개 등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